안녕하십니까. 글로벌 큐레이터 박석원입니다. 요즘 해외 취업이나 창업을 꿈꾸는 우리 청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정보가 부족해 쉽게 도전하기 어려운 게 현실인데요. 오늘 더 큰 코리아에서는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더 큰 코리아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폐업한 자영업자는 100만 명. 이미 포화 상태인 국내 시장에서 눈을 돌려 해외 진출을 꿈꾸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성장 국가인 베트남에도 우리 청년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데요. 특히 베트남의 히딩크 박항서 감독과 K-팝 인기 등 한국의 호의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요즘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이윤혜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7개월 전 호치민의 한 식당을 차린 최병욱 씨. 동남아에 부는 한류 열풍에 용기를 냈지만 낯선 외국에서 창업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겪는 법률 문제나 문화 차이 등 이른바 현지 적응이 필요했습니다. 한류 열풍도 엄청나고 그리고 한식에 대한 선호도도 많아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런 법인 관련 문제라든지 세금 관련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많은데 그거를 다 이해하고 시작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최 씨처럼 최근 베트남 시장에 도전장을 내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GDP 성장률 7%대인 젊은 국가로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해 말 아세안 축구연맹 수즈키컵 우승으로 박항서 축구 감독에 대한 호감도가 커졌고 K-팝과 드라마 등 한국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이 사업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지에 와보니까 이 한국에 대한 열망하고 이번에 또 그런 베트남 축구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더 한국에 대한 모든 문화에 대한 동경도 되게 크고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사업할 때는. 한국의 베트남 투자는 매년 증가해 지난 2017년에는 81억 달러, 우리 돈 9조 원이 넘었습니다. 베트남 내 한국 기업도 7천여 개 업체가 활동할 정도입니다. 해외 진출을 꿈꾸는 우리 청년들이 베트남을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IT와 모바일 기술이 일찍부터 발달되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IT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베트남 정부의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편이기 때문에 한국의 청년 창업 기업들에게 있어서 IT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창업 분야는 굉장히 고려해 볼 만한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을 쫓아 무분별하게 도전하는 것은 주의해야 하는데요. 창업을 하기 전에 베트남에 많이 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문화도 많이 다르고 법적인 부분들도 체크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많이 경험을 해보고 그 뒤에 창업을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라는 베트남의 특성상 교육이나 콘텐츠 분야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기가 더더욱 어렵습니다. 한국 청년들을 비롯해서 외국인들이 베트남에서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는데요. 우선 베트남에서 외국인은 개인 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회사법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법인을 설립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가장 먼저 체결한 호주로 가보겠습니다. 호주는 워킹홀리데이 쿼터 제한이 없는 영어권 국가여서 우리 청년들에게 인기가 높은데요. 주 호주 이백순 대사님, 호주에 얼마나 많은 우리 청년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나가 있죠? 예, 호주에는 우리 워홀러들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나라가 호주입니다. 호주 당국의 통계에 따르면 2008년에 약 4만 명 가까운 우리 청년들이 워홀러로 나와 있었는데 일단 영어 사용 국가이고 호주에서는 워홀러 입국자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호주의 최저임금이 상당히 이게 높아서 많은 청년들이 호주를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2018년 통계에 따르면 2008년에 비해서 약 2만 명 가까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한 18,000명 정도의 우리 청년들이 호주에 입국했는데
그거는 호주의 달러가 요즘에 좀 약세이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한 나라들 숫자가 또 많아지고, 그리고 호주에서 그 워홀리데이에 대한 약간의 안전사고가 있었던 것이 그게 아마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참가자가 줄긴 했지만 여전히 호주는 워킹홀리데이 인기 지역이군요. 그럼 한인 워홀러들은 주로 어떤 분야에 진출해 있죠? 호주에 우리 워홀들이 와서 취업하고 있는 분야가 4대 분야를 이렇게 들 수 있는데요. 이게 농축산업 분야, 그다음에 요식업 분야, 그리고 그다음에 서비스 분야, 그리고 건축업 분야입니다. 워홀러 제도는 보통 한 1년 기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연장해서 2년까지 있을 수 있는데, 2년 연장하기 위해서는 농축산업 분야의 경력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청년들이 아마 농장이나 육가공 공장으로 이렇게 취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취업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 사실은 제한은 없습니다만은, 우리 그 워킹홀리데이 협정에 따르면 한 업주 밑에 6개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한 회사에서 머물 수 있는 기간이 한정적이라는 점이 아쉬운데요. 그렇다면 성공적인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위해선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잘 준비를 하셔서 호주에 오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워킹홀리데이는 그 영어도 배우고 취업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 그걸 또 통해서 여행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만은, 그 3마리 토끼 한꺼번에 다 잡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잘 설정하고 계획을 잘 세운 다음에 또 그리고 호주에 대해서 많이 조사를 해서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워킹홀리데이 제도가 2년밖에 안 됐는데, 새해부터는 3년으로 이렇게 호주에 있을 수 있습니다. 농축산업 분야에 종사하거나 한 고용주 밑에 1년 근무할 수 있고, 총체적으로 3년을 전체 호주에 근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많은 한국 청년들이 더욱더 호주에 많이 와서 호주를 많이 알고 또 호주에서 자리를 잡고 취업하는 기회가 늘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19년 당시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을 세계에 널리 알린 미국인이 있는데요. 그가 우리나라에 남긴 흔적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조선에서 금광업을 하던 미국인 엘버트 테일러는 갓 태어난 아들의 요란 밑에서 뜻밖의 문서를 발견합니다. 간호사들이 일본 경찰의 감시를 피해 숨겨놓은 독립선언서였습니다. 기자이기도 했던 그는 독립선언서와 3.1운동에 대한 기사를 써 한국의 독립의지를 세계에 알렸습니다. 수원 제암리 학살 사건 현장을 찾아 일제탄압의 역사도 기록했습니다. 서울 양화진 묘원에 잠들었지만 그의 가옥은 종로구 행촌동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고대 인도어로 이상향을 뜻하는 딜쿠샤라 이름 지은 이 가옥에서 테일러 가족은 1924년부터 1942년까지 살았습니다. 3.1운동은 당연히 우리 한민족의 독립의지를 세계 만방에 알린 중요한 역사적 사건인데요. 독립선언서를 최초로 이제 외국에 반출해서 한국에 이러한 거대한 민족적인 운동이 있었다. 그리고 한국인의 독립의지가 독립선언서를 통해서 표출됐다는 것을 외신을 통해서 알린 분이거든요. 한국의 독립을 응원하고 지지했던 외국인이 살던 집이기 때문에. 가옥의 존재는 이곳에서 유년기를 보낸 아들 브루스 테일러의 기억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3.1운동 100주년인 올해 손녀 제니퍼 테일러가 서울시에 기증한 딜쿠샤 관련 자료와 300점이 넘는 유물들이 한국에서 공개됐습니다. 딜쿠샤 내부를 재현한 모습과 엘버트 테일러의 아내 메리가 한국 생활을 회고하며 쓴 자서전 호박 목걸이의 초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독립선언서를 비롯해 당시 한국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유물도 전시됩니다. 이 전시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기획된 전시이고, 엘버트 테일러가 남겼던 편지라든지 신문기사 등 그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우리 민족의 독립선언을 전 세계에 증언한 엘버트 테일러. 한 세기가 흐른 지금에도 그의 증언은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금 연주자 탐 제브댓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에 오는 이유가 원래 음악을 위해서 안 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끝날 때는 가족한테 저는 엔지니어 쪽을 공부하고 싶지만 터키에서는 엔지니어가 별로 좋지는 않다. 저는 유럽이나 아니면 아시아에서 이제 엔지니어를 전자 쪽을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맨 처음에 부모님 많이 반대를 했지만 이제 한국도 어느 정도 아시다시피 이게 좀 전자 쪽이 잘 돼 있잖아요. 또 작은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에 참가하시니까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 오는 이유가 한 이유도 그거 있습니다. 약간 한국 사람들이 마음이 따뜻하다고 또 가면 무조건 너를 챙겨준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게 좋았어요. 음악에 대한 엄청 관심이 많은데 가족은 음악을 아예 전공으로 공부하는 거 반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꿈이 있었는데 못 배우고 제가 언어 교육원을 다녔을 때 지하 1층에 피아노 하나 있었거든요. 온 지 얼마 안 됐고 너무 외로웠고 또 기분 안 좋았을 때는 수업 끝나자마자 지하 2층 가서 피아노를 좀 만지다가 그때 딱 느낌 생겼어요. 난 진짜로 음악 하고 싶은데 왜 여기까지 왔는데 음악을 하고 싶다. 일주일 동안 2주 동안 고민하다가 또 한국까지 왔는데 유럽 음악을 왜 공부하겠죠? 그 마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큰 기회잖아요.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 한국 음악을 공부하면 아시아 음악도 어느 정도 잘 배울 수 있고 수업 끝나고 어느 날 집에 가는 길에 해금을 연주하는 분을 제가 봤거든요. 그때 해금 색깔에 음악 그 악기에 반해가지고 외국인이고 이 악기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다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같이 자랐던 분이라서 안에 들어가기 엄청 어렵거든요. 저는 받아들이지 않았었어요. 대화를 엄청 얼마나 열심히 걸고 이야기를 많이 해도 수업을 들었을 때 이쪽에 표 있고 이쪽 표 있고 다 자리가 다 가득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 없고 그러니까 저한테 무서워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되게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말로 표현을 못하는 감정을 이 악기를 조금 연주하면 진짜 바로바로 나와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목표가 뭐냐면 저는 한국까지 왔잖아요. 터키 색깔, 터키 문화랑 한국 또 색깔과 한국 문화를 결합하면서 전 세계에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옛날 국악을 진짜 들으면 완벽한 소리들 아니에요. 조금 어둡거나 밝거나 그 딱 사이사이 음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이 음들이 한국에서 외국 악보를 쓰다 보니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표현을 할 수 없으니까. 근데 터키 사람들이 그거를 외국 악보를 그거를 표현할 수 있게 표시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 표시들은 제가 많이 비교하면서 계산하면서 제가 한국 음악도 옛날 그 색깔을 다시 살아날 수 있게 그 목표는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게 한국 사람들이 자기 정통 음악과 정통 문화에 좀 집중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버스킹 해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제 악기가 무슨 악기인지 모르는 정도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터키의 첫 번째 대통령이 하는 말이 하나 멋진 말이 있거든요. 사람이 자기 과거를 모르면 미래가 잘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한국은 제가 두 번째 나라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나라가 미래가 밝았으면 좋겠어요. 미래가 밝을 거면 자기 역사를 잘 알아야 되고 자기 문화를 잘 배워야 됩니다. 딱 그입니다.
과연 성공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많은 사람들의 실패의 경험담을 들려주는 이곳 행사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음식점에 빼곡히 모인 사람들. 끝없는 웃음소리를 보니 뭔가 재밌는 일이 있는 듯한데요. 마이크를 잡은 사람은 이곳 네덜란드에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거대 인형 축제의 총감독입니다. 인구 10만의 도시에 관객 50만 명이 몰렸으니 성공도 그런 성공이 없었죠. 그런데 무대 뒤에서는 이제야 웃으며 말할 수 있는 실수 또 실수였다고 합니다. Now this was thrown through Google Translate, and it came out, of course, that the Children's Mayor of Leeuwarden is the ambassador of the Children's Council and of all the children in the meanest city of Leeuwarden. And we sent this to the international press. 네, 맞습니다. 이곳은 자랑이 아니라 실수를 말하는 자리입니다. 실패의 밤 토크 콘서트는 실패의 경험을 서로 나누자는 지구촌 운동인데요. 지난 2012년 멕시코에서 첫 콘서트가 열린 뒤 지금까지 80개 나라에서 1,500여 개의 무시무시한 실패 이야기가 세상 밖에 나왔습니다. 당사자는 실패담을 준비하면서 실패의 원인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고요. 함께 나누는 이들은 실패를 간접 경험해 교훈을 얻는다고 합니다. We praten over successen. We zijn zo'n resultaatgerichte maatschappij dat mensen daar moe van worden. En daar leren we ook niks van. We leren juist van als je iemand op de plaats ziet gaan en hoe je dat dan anders kan doen. 드러내고 숨기고의 작은 차이가 결국은 실패도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걸 지구촌 모든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레우바르든에서 웨이트앤월 장희경입니다. 그리운 발렌티나 교수님께 잘 지내시죠? 이곳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이제 좀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는 제가 꿈꾸어왔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이렇게 이곳에서 꿈을 이루며 살 수 있게 된 것이 다 교수님 덕분이란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지금까지 따로 연락 한 번 안 드린 게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이곳에 처음 왔을 때도 2016년도에 다시 일하러 왔을 때도 교수님께서는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힘을 주셨어요. 요즘 들어 러시아어가 매력적이기도 하지만 참 어려운 언어란 생각이 드는데 처음 배울 때 교수님께 배울 수 있어서 아마 어려운 언어를 즐겁게 공부할 수 있지 않았나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고 즐거운 추억입니다. 처음에 즐겁게 배울 수 있어서 지금도 러시아어는 꾸준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국에 돌아가서 뵐 때까지 선생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발렌티나 선생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말 자주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하지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사랑하는 제자 은경이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편지 드립니다. 곧 뵐게요.